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오늘 카테고리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세부 주제는, 저도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혹은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제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관련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혼자서 조금 하다가 그래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어떤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개인적인 뭐 학부모가 꼭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의견 또 어떤지 등등 같이 한번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창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저희 시절에는 어 학교는 반드시 정말 진짜 뭐 고동 자체가 뭐 불가능할 정도의 뭔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냥 아예 진짜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웬만큼 뭐 아파서는 무조건 학교를 가야만 했고, 그리고 그 개근상을 받는 것에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뭐 저희는 아직 그러진 않는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뭐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보내고 추우면 춥다고 안 보내고, 예? 애가 그냥 뭐 가기 싫다 하면 또 안 보내고, 아니면 뭐 애들 또 가족끼리 또 어디 뭐 여행을 간다고 또 뭐 빼먹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학교를, 특히나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간 뭔가 학습적인 그런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지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좀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떤 대안으로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뭐 홈스쿨링이나 일반적인 뭐 어떤 뭐 저기 뭐 사립 초등학교, 뭐 대안학교, 아니면 뭐 국제 뭐 고등학교, 국제학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또 대안이 또 많이 늘어난 부분, 또 과거와 다르게 또 학부모들의 어떤 경제 여건이 좀 또 과거 우리 부모 시대의 어떤 그때보다는 조금 확실히 좀 여유가 좀 많이 있어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선택지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제가 뭐 초등학교를 왜 떠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초등학교를 떠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교육 문제로, 혹은 개인사 뭐 이사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뭔가 적응하지 못해서, 예, 그런 이유로도 떠나는 어떤 비중도 꽤 있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할 것은, 이것은 이제 저희 이제 아이가 반장인데, 반장으로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요한 내용은 저희 아이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뭐 반장이든 아니든 간에 학교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저는 여기서 크게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이제 만약 아이들이 경험이 낮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뭐 누군가가 너를 때렸을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라. 어, 누가 너의 물건을 뭔가 이렇게 빌려가서 안 돌려주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또 뭐 이렇게 대처해라. 이렇게 뭔가 그때마다 이렇게 방법적인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모가 있다. 뭐 스트레스, 뭐 누가 괴롭히는, 뭐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는 건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나 오늘 얘기 드리는 것들은 그냥 아이들 수준에서는 좀 있을 수 있는 일들, 과하지 않고 뭐 괴롭힌다는 표현도 지금 있지만은
괴롭힌다는 것이 우리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뭔가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들을 뭐 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수준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부모가 뭔가 직접 나서기는 좀 그러한 좀 약한 것들 마이너한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뭐 어떻게 하고 뭐 애들 뭐 이름을 적어서 뭐 선생님한테 뭐 쪽지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일단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접적인 방법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을 말해주지는 않고 어떤 이제 격려와 위로 혹은 만약에 우리 이제 아이가 반장이니까 어떤 반장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입장도 얘기해주고 왜 그들이 네가 반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일사천리로 네가 딱딱 움직이라 뭐 청소해라면 청소 따다닥 하고 뭐 조용히 해라면 따다닥 조용하고 그 뭐 이제 약간 이제 자기 본인과 또 우리 부모와의 관계 엄마가 너보고 뭐 하라 할 때 너도 딱딱딱딱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너가 나쁜 아이냐 이거지.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반장인 너의 말을 듣는 친구도 있고 안 듣는 친구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너에게 친절할 수 없고 모두가 네가 생각하는 뭔가 옳다 하는 그것에 놓여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고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너의 기준에서만 옳은 것이지 그게 아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좀 주저리 하고 그래도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네가 그만큼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네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빠는 너가 지금 반장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아빠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너가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너도 힘들고 하니까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조용히 시킬까?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할까? 어떻게 하면은 청소를 하라고 할 때 청소를 할까?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뭔가 네 말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네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러니까 일은 일어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네 뜻대로 뭔가 잘 안 움직여주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인데 너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지?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 너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너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반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전자는 뭔가 직접적인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것을 뭐 이름을 다 적어서 선생님한테 줘라, 혹은 뭐 칠판에다가 오늘 청소 당번 누군데 청소 안 했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뭔가 부모들이 직접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빌려갔는데 뭐 안 돌려주는 친구가 있다 하면은 그 물건에 따라서 뭐 다시는 그 친구랑 뭐 이렇게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도 앞으로 네 물건을 빌려오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방법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가지고 또 저희 와이프하고도 살짝의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후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직은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그냥 생활에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도 애가
뭔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부모를 찾아. 부모를 찾을 때, 근데 그 문제 내용을 보고 우리 아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예요. 부모가 볼 때는. 근데 저 같은 경우, 저희 뭐, 만약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뭔가 힌트를 준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것을,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저는 뭔가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너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자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 문제를 결국에는 정답을 맞췄다. 이것은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많은 고민, 그리고 많은 어떤 풀이 방법이 있는데 많은 풀이 방법을 다 시도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 자체, 고민을 하는 그 자체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하고 그 사이에 애가 뇌를 많이 활용을 하고 뭔가 집중력부터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편인데, 조금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할당량 같은 게 있잖아요. 오늘 뭐 세 페이지를 풀어야 된다면은 세 페이지를 오늘 풀어야 되고, 어,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다 비슷한 문제가 다 이렇게 열 문제씩 있다 이러면은 저는 한두 문제 랜덤으로 한두 문제를 해서 한두 문제를 무리 없이 풀었다 하면은 굳이 그 나머지 여덟 문제는 풀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는 저는 그런 식이에요. 왜냐면 얘가 비슷한 이 문제, 열 문제가 있는 이 페이지에서는 얘가 이미 두 문제를 아무 그런 거 없이 풀었다는 것은 이미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굳이 열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아무리 쉽고 자기가 아는 문제라도 실수하지 않게,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풀어야 된다. 약간, 이런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래서 약간 조금씩 그 교육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학교에서의 생활, 친구 간의 어떤 교우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학원 가서도 마찬가지죠. 학원 가면은 조금 이제 자기보다 고학년도 있고, 저학년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또 관계들이 있고, 가정에 오면 또 가족이라는 또 관계 속에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옛날 어릴 때처럼 뭔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쟤는 누구 집 뭐 애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네가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다니면 부모 욕한다 뭐 기타 등등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어 그만큼 이런 게 없는 만큼 조금 그 아이들이 그 사회성을 기르기에는 조금 굉장히 그 파이가 좀 작아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효율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꾸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애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면 더 이상 얘는 다른 방법을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생각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거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뭐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저희 아이가 반장으로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부분의 좀 이렇게 반장을 하는 이 초등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밑으로 뭐 이렇게 친구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반장한테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선생님한테 어떤 지시를 받은 내용들을 친구들한테 또 얘기하려니 친구들은 또 말 안 듣고, 또 친구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또 선생님께 말했을 때
그것이 또 그 의견이 관철되기가 또 쉽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또 친구들은, 야, 그럼 그것도 뭐 해결 못하냐? 약간 요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약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뭐라 하죠? 실패? 좀 좌절? 그런 작은 실패, 작은 좌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초등학교 때 뭔가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가 경험을 하고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들, 어?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또 여러 방법을 자기 딴에는 해볼 거다 이거죠. 그게 옳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행했는데, 그것을 행한 이후에 또 아이들의 반응, 선생님의 반응, 또 부모의 반응, 여러 가지들이 그것을 접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좌절, 실패, 또 해결할 시도, 그리고 피드백, 결과의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저는 뭔가를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것을 경험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뭐라 하죠? 뭔가 잃을 게 좀 많다는 거죠. 그것을 뭔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잃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회비용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다. 그 아이들의 인생에 뭔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당장에 뭔가 어떤 효과, 성적, 뭐 순위, 뭐 결과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좀 저학년 미취학 아동이나 또 초등학생 자녀를, 물론 중고등학교는 또 중고등학교 레벨에 맞는 또 부모님들의 고충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는 그 정도의 어떤 자녀가 아니라서 일단은 저학년 아니면 초등학생 정도의 어떤 고민을 봤을 때, 늘 이제, 좀 부딪히고, 제가 주변의 친구들, 같은 이제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친구들과도 얘기할 때, 솔직히 그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좀 뭔가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장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 가볍고, 빠르고, 즉각적이고. 그런 건 있는데, 과연 그 사이에서 아이가 뭘 배우겠냐. 그리고 그 방법이 늘 옳은 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부모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통 이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방법이 늘 옳다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옳지 않은 방법을 아이는 옳다고 믿고 그렇게 또 계속 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방법론, 혹은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뭔가 그냥 말 뉘앙스만 봤을 때는 제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막상 그 고민거리를 맞닥뜨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제 주변의 어떤 경험치로만 봤을 때는 보통은 다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그럴 때는 이렇게 해. 한데 뭐, 학원에서, 1살, 2살 많은 형아가 나 때렸어. 뭐 심하게 때린 건 아니고. 또 걔도, 또 때린 애도 뭐 이유는 있어요. 납득은 안 되는 이유지만,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 때린 아이는 오해를 해가지고, 나쁘게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동생을 뭐 발로 찬다든지, 그것도 막 심하게 찬 건 아니고, 그냥 한 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기서 이제, 이 맞은 아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무조건 무슨 그 아이 뭐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그 아이 누구냐, 뭐 부모의 한테 전화번호 내놔라 해가지고 뭐 부모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냐, 일을 키운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학교에다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아이한테 굳이 그렇게 부모가 극성인 어떤 부모처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이한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뭐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뭔가 이게 직접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초지종을 듣고 뭐 그 사람 왜 그랬을까? 너는 기분이 어땠니? 많이 뭐 억울했어? 네 말을 오해해서 많이 억울했구나. 그럴 때는 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가 가급적이면 오해가 없게끔 얘기하는 법을 좀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도 네가 네가 뭔가 그 사람이 오해하고 뭔가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 사람을 바꾸기는 힘들다 이거죠. 상대방을 내가 바꾸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너가 그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네가 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오해할 확률이 낮게끔 말을 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억울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뭔가 뭐 선생님한테 다 이르고 선생님한테 알리고 부모한테 알리고 그렇게 하면 과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까? 그게 맞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반대로 너같이 만약에 너가 누군가가 너를 놀리는 말을 들었을 때 너도 때리냐 이거죠. 자기는 안 때린다 이거죠. 자기보다 저학년이고 신체가 더 작더라도 자기는 안 때린다.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걸 못 참고 때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친절할 의무가 없다 이거. 너도 마찬가지고 너도 누구에게나 친절해 하고 늘 오케이 하고 무조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그것이 너의 천성이고 그럼 되는데 네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또한 너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된다. 왜냐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런 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척을 안 하고 그런 척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럼 나쁜 행동을 해야 될까? 너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지.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네가 마음에 우러나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문제 그냥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자칫 너도 망가지고 너의 어떤 주변 사회성 관계도 같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행동, 참는 것이 슬기로운지 모든 일을 부모나 선생님한테 알리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너가 한 대 맞았을 때 같이 때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한마디 따끔하게 한마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 중에서 너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스스로 생각해보고 네가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방법론만 얘기를 하면은 좀 제 입장도 간단해요. 야 누가 너 때리면 그 친구 이름 뭐야? 부모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야 한 번만 더 때리면 네 몸에 한 번이라도 더 손대면 여기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라. 그 뒤에도 별 조치가 없으면 아빠 엄마가 직접 나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말하는 것이 과연 이게 당장의 문제는 뭔가 해결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뭔가 아이들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그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큰 일 말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들 말고 이런 일들을 모든 것이 그렇게 방법적으로 부모가 이 방법을 써 저 방법을 써 그럴 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과연 내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반장으로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심각할 때, 이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해주는 말들과 또 제가 해주는 말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취하시는지,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자녀를 둔 또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이런 방법을 주로 썼는데 얘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이렇더라. 대학교 때 이렇더라. 사회에 나가서 이렇더라. 그리고 장 나는 또 다른 종료되었습니다. 방법을 나는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애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다더라. 이렇게 되더라. 뭐, 애가 늘 뭔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늘 이런 식으로 하더라. 뭐 혹시 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그런 걸 또 공유해주면 참 저 같은 어떤 고민에 빠진 좀 저학년 학부모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이게 의외로 좀 찾아보니까 별로 이게 경험담이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뭐 제 아이가 뭐 학교나 친구나 뭐 여러 어떤 외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화가 나요.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좀 잔소리 수준이 아닌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같이 좀 여러분들과 좀 경험담을 좀 받고 좀 저도 배우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했어요. 이게 제가 좀 인터넷으로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은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외부 요인, 학교나 친구나 뭐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선생님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받는 어떤 어려움, 문제점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어떤 놓여 있을 때 부모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과 아이 스스로 뭔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 정도를 해주는 것. 어떤 것이 좀, 뭐,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약간 이분법적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하여튼 제가 아직은 이제 자녀가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봐도 거의 크게, 약간 크게 카테고리를 잡았을 때는 방법론, 직접적으로 방법을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뭔가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저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저처럼 그냥 그 아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좀 동기부여 정도만 해주는 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혹은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면은 또 좀 댓글을 통해 가지고 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뭐 관심이 저희가 뭐 조금 경제나 이런 쪽의 어떤 채널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은 자기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일단은 이 채널 자체를 이렇게 주식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좀 다방면에 걸쳐서 같이 생각을 공유해보는 그런 시도로 지금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서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같이 또 고민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표현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중한 댓글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영상을 보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